야, 독서 훨씬 빠르겠다. 자, 따라오자.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설명 같은 거 진행하면서 어머니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것들이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독서지문 공부하면서 아는 게, 예를 들면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 상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여러분, 뭐 이런 거야. 지금 고3 지문 중에 뭐가 나와 있냐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즉 윤리에 대한 논리적 판정을 하는데, 이게 니체 철학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분 아마 사문학평이나 아니면 외부 지문이나 이번에 이제 부산외고 외부 지문이었던 부산외고의 원래 고사에도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존재할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논증을 담고 있는 게 고3 수업 내용이고,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지 몇몇 선생님들께서 그걸 언급한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풀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 그건 이제 추상적이고 좀 더 일반론적인 얘기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우리가 법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야 어떤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도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지만 벌써 뭐 되게 한 20년 전쯤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엄청 지금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한번 났고 막 신상 다 밝혀지고. 그럼 봐봐, 그런 어떤 법적인 상황이나 문제들에서 어쨌든 법은 무지를 용서하지 않고 법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하나씩 따져볼 텐데, 법의 효력이란 현과 밑줄 치시고, 사회 규범으로서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목적대로 내용이 실현대로 의미한다를 그냥 읽고 있지 말고, 이걸 왜 갖다 냈는지, 이게 어떤 정보인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한마디로 메타데이터 붙여주시면 정의죠. 자, 그런데 글의 주제가 법의 효력이란 건 알겠어.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고, 내용도 많아. 근데 봐, 두 번째 문장에서 이때라고 받아놓고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 타당성을 다시 받았지. 그럼 당연히 타당성은 중요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읽어가시는 거야.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 타당성에 대한 다시 한번 정의를 했죠. 그럼 타당성은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딱 뽑아봐. 정당. 한 단어 더 뽑아봐. 구속. 됐지? 즉 타당성은 뭐야? 어떤 자격이 있어서 법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거야. 너 못된 일 했으니까 깜빵가 싫은데, 자, 그게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권력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정당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계속해서 볼게요.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경우 타당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뒤에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서술을 썼잖아. 어떤 경우에?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뭐야?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왜 인터넷에 문제가 되냐? 사적구제란 거잖아. 왜 사적구제를 했을까? 걔네들이 저지른 거에 비해서 너무나 형벌이 약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 두 번째,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를 못 거친 거야. 요즘 레카 유튜버들이 돈 엄청 벌어요. 그래서 그 나락보관소라고 해서 이번에 레카 유튜버가 원래 한 10,000명, 뭐 몇천 달이었다가 몇 달 만에 한 50만까지 확 컸는데, 걔가 지금 채널을 어제 새벽에 닫았어. 왜 닫았냐? 사적 구제를 하다가 지금 뭔가 크게 털렸나 봐요. 아니었나? 뭐 논란이 있었어. 아무튼. 아, 맞다.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걸 했다고 내가 들었어.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돼서 닫았다 이렇게 들었거든. 결국 무슨 얘기야? 그래,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서로 어느 정도는 같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구속력을 갖는다. 이게 타당성의 개념이다. 됐죠? 자, 두 번째, 실효성이란, 그러니까 지금 1단락 첫 문장부터 법의 효력에 대해서 두 가지 요건들, 두 가지 요소들을 정리했죠. 그럼 법의 효력은 뭐야?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었을 때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것이 효력이다. 자, 그럼 벌써 여러분 주황색과 파란색으로 구조를 잡아놨고 내용을 선처리해놨으니까 구조들을 좀 이따 같이 한번 그려보셔야 실력이 납니다. 계속 볼게요. 법이 현실로 지켜져 현실되게 하는 강제력을 의미한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현실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강제력이야. 핵심 단어들은 현실, 강제력. 실효성이 없어. 힘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야. 아, 그럼 실효성이라는 게 있어야 효력도 생기는구나. 자, 그래서 법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1.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2. 실효성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둘은 인과관계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1번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두 번 얘기했으니까 꼭 1단락의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럼 봐봐. 1단락 끝부분에서 주제 세팅이 다시 한번 되는데, 그 법의 범위는 1, 시간 2, 사람 3, 장소로 각 단락의 내용의 주제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예상이 맞는지 보자. 그러네. 예상대로 법의 시간적 효력이 2단락의 주제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촉법선형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지, 인적 효력이 있대. 세 번째는 아까 나온 대로 장소적 효력이 있었거나.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간 이 포인트에 이런 식으로 넘버링 주제 세팅이 되면 그게 보통 2단락 주제로, 그게 보통 이렇게 3단락 주제로, 보통 이렇게 4단락 주제로 이어지는 흐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흐름들을 눈으로 좀 보여드리는 방법이 제가 이렇게 구조들을 도식하는 방법들이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잘 따라오셔가지고 정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큰 흐름은 이래.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 1단락 내용 필기 하시고 구조도 그려보십시오.
자, 이렇게 1군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재처리가 나름대로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요약 차원이 아니라 정보원의 관계까지 항상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베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인데 일단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릿속을 거쳐 손으로 쓰는 과정에서 계속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계속 뉴런 세포들이 정렬이 되고 어느 순간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뭘 잘한다라는 건 간단해. 잘하는 사람한테 일단 똑같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청출환을 하실 수 있고. 자, 일단락 주제. 법의 효력이죠. 법의 효력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교집합 기호야.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법의 효력이 있다. 그럼 타당성이 뭐냐? 법적 자격을 갖고 구속력을 갖추는 경우인데 국민과 법 정의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법 정의가 일치하는 경우와 적법한 과정을 거쳤을 때 법이 자격을 가지고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게 타당성이다. 실효성은 뭐야? 현실성을 가지고 실현이 돼서 강제력을 가질 때 실효성이 있다. 즉 법의 효력에 대한 정의, 요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효력을 갖췄으니까 어디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범위에 적용을 하는지를 나눠놓은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사람 같은 경우에 또는 장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남미 같은 데 가가지고 절도를 했어. 그러면 깜빵 가나? 그런 거죠. 즉 속인주의, 속지주의 같은 개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아니라고 범법 행위를 해도 되냐 마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들이겠죠. 저 따라오십시다. 이단락.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자, 그래서 언제? 그래. 시행일이라고. 시행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거. 만약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눈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메타데이터를 분류하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집합이야. 집합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 메타데이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실수냐, 허수냐. 예를 들면 실수에서도 무리수냐, 유리수냐. 다 메타데이터를 유리수, 무리수로 분류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라고? 규칙에 있는 경우와 규정하지 않은 경우, 부칙에 없는 경우, 여사건, 여집합에 C를 쓸게요. 그럼 어떻게? 20일 뒤야. 공포한 뒤 20일.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규정된 시행일, 두 번째는 뭐라고? 공포 후 20일.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법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죠. 여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야. 맞죠? 여기는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야. 그래서 폐지일 이후거나 또는 폐지일이 아니더라도 법 자체가 폐지된다면. 됐어? 자, 이거 경우의 수 표처리 한번 좀 해보세요.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국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시법이 실행되었을 때 국법의 효력이 소멸된대. 상충되면 국법 효력, 소멸.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이 되고 시행 이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이유는 뭐야? 사회적 혼란이나 문제를 막기 위해서 뭐 하지 않겠다?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으면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인과구조 쭉 잡아놨거든? 경우의 수가 되게 여러 가지야. 이걸 나름대로 쓸 건데 한 번에 표처리가 안 되실 거고 한 번에 경우의 수 정리가 안 될 거니까 자, 필기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구조도 그린 다음에 한 번 더 예쁘게 재처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단락은 이제 법의 효력이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법을 제정을 했을 때 시행일이 규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규정한 날짜 이후에 효력 발생이고요. 규정이 없었다면 법을 공포한 이후 20일 뒤에 효력 발생이라고 시행일 규정 유무에 따른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자, 두 번째, 시행일 규정이 있어. 소멸의 시행일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규정 이후인데 시행일이 규정돼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법이 소멸되면 바로 효력도 소멸이고 시행일 규정 자체가 없다면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국법의 효력은 그 시점, 신법이 시행된 시점에 국법의 효력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당연히 아니 그러면 시간을 알겠어. 그러면 시간축을 쭉 봤을 때 자,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효력을 갖느냐는 거야. 못 갖는다고요. 그게 뭐라고? 소급적용이야. 다시 소급적용이라 뭐라고? 이 전의 것에 대해서 법이 효력을 지니는 거 소급적용이라고 해. 근데 소급적용은 막겠대. 이유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적용은 막아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건데 때때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예외적으로 국법의 효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야. 그러면 신법이 시행됐을 때 그 신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리적으로만 얘기가 돼 있지 구체적인 사례로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힘들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당연히 원리는 추후 사례가 나왔을 때 또는 문제에서 보기에서 지문 내용을 적용하거나 뭐가 있어야 된다? 사례가 꼭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문에다 구성할 수도 있고 보기에다 구성할 수도 있어. 됐니? 지문에다 구성하게 되면 지문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난이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보기로 좀 빼서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가겠죠. 됐니? 여기까지? 자, 하나 더야. 시행일의 규정의 유무와 시행일 규정일 유무에 따라서도 법소멸 추가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법 시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경우의 수를 더 분류했는데 일단 지문에 있는 경우만 분류를 해놨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 다 다룰 수도 있으셔야 되겠고 이런 체계를 이해하신 다음에 경우의 수를 생각하신 다음에 저렇게 여러분 스스로 표처리가 어느 정도 되셔야 돼. 그러셔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업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입구까지는 보내드리는 것 같아. 근데 문을 여는 그 정도의 힘은 여러분 손으로 하셔야 그 다음 스텝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적 효력입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한국인이면 한국법을 적용할 거냐? 내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있을 때 미국법을 적용할 거냐? 그 얘기야. 자, 속인주의란 뭐라고? 국적을 갖고 있으면 국적에 따라서 국적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라는 거야. 즉, 법의 적용이 뭘 따라간다? 국적을 따라간다. 내가 방금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집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 행위를 한 상황에 속인주의를 적용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야, 우리나라에서는 절도하면 손가락 자르는데 니네 나라 나가면은 그걸 집행유예를 때린다고? 일로 와. 손목을 자르자. 라고 했다고 치자. 이슬람 율법에 손목을 자른다며. 그럼 봐봐. 그럼 당연히 자, 속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거잖아. 속인주의의 문제점 뭐라고? 영토주권 침해야. 그럼 속인주의를 적용한 결과 영토주권 침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 속지주의로 해결하겠다는 거야. 속지주의란 뭐야? 그래. 영역 내에 있을 때는 자국법을 적용한다요. 그 누구든지. 됐습니까?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항상 법을 보면. 그 예외적인 게 누구다? 아, 외교 사절이다. 그래서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주겠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그럼 표철해봐.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을 따라가는 게 속인주의고, 근데 국적을 따라가다 보면 외국인 처벌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고, 외국인 처벌하는 과정에서 영토 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영토 주권 침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영토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속지주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교관은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4단락 정리하겠습니다. 법의 장소적 효력은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인데,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의 영공이래요. 됐죠? 그렇지만 또 특정 주역에만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끝났습니다. 자, 4단락까지 정리 잘 해놓으셨으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26번. 법의 효력은 국가 영역 일부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이게 4단락 주제 아니겠니? 지역에 대한 부분들 됐어? 당연히 1번 괜찮으시고. 2번 선지. 법이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을 폐지할 수 없다. 자, 봐봐. 이게 어디냐 지금? 2단락에 나와 있는 시행일 규정에 대한 부분이잖아. 자, 판단해 보셔야 돼. 저 따라오세요. 뭐라고? 법의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봐. 시행일 규정이 있죠. 시행의 규정이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법이 소멸하면 효력도 소멸한다 그랬지. 몇 번째 경우야? 두 번째 칸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분류를 정확히 해놓으셨으면은 이번 같은 것도 보이셨을 거고, 법의 폐지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뭐가 됐으면은 법이 폐지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표처리를 제대로 해놓으셨으면은 지문 돌아갈 필요도 없이 정확하게 이해해서 판단하셨을 거고, 이게 고1 수준에서는 내용일치로도 풀리시겠지만 고2, 고3 킬러 문제로 가면 갈수록 그게 안 되니까 잘 연습해 놓으시고, 법의 효력은 부칙을 시행일에 반드시 규정해 발생한다. 반드시 규정해야 된다. 자, 저 따라오세요. 시행일 규정이 없는 경우도 효력 발생하는 요건들이 있었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약 800단어 되는 정보량이 20단어 내의 정보량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인 애들이 당연히 뛰어난 애들이고, 당연히 교과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대로 풀이과정 가져가시는 거야. 되셨습니까? 자, 저 따라오십시오. 4번 선지. 주한 외교 사결은 기본은 이거고 예외로 면책 특권도 있다 그랬었잖아. 그럼 마음대로 하고 다니면 되냐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외교관이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막 훔쳐가고 지네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되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니까 좀. 자, 5번 선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더라도 타국의 영토주권, 자, 봐봐. 외국에 있잖아요. 그럼 타국의 영토주권이 당연히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속지주의도 하겠다. 그래서 속인주의의 문제를 속지주의로 해결하겠다. PS 구조 잡으시면 훨씬 잘 보였을 거고, 이렇게 푸시라고. 잘 들어야 돼, 제발. 이게 귀찮고 힘든 애들은 그냥 재능이 없는 거야. 그럴수록 체력을 기르셔야지. 그럴수록 버텨보셔야지. 그럴수록 내 근육이, 내 머리가, 내 지적 성장이 어디까지 일어나는지 지금 경험하셔야지. 대학 가서 누가 이렇게 공부 안 시킵니다. 대학 가서는요, 지금도 아마 그럴걸? 내가 왜 여기서 수업을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거야. 여기는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조금만 벗어나잖아. 한 반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한두 명도 없다니까. 진짜 한 명 정도 됐으면 걔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는. 다쳐놀고 있는데. 근데 다쳐놀고 있는 애들의 심리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야, 나도 하기 싫은데 씨발 너가 열심히 해? 너만 잘 되려고 이 새끼야? 야, 너도 항의하지? 그런 못된 심보인 애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여러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선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집단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 예전에 교권이 있었을 때는 뒤지게 패서 금쪽이들 다 고쳐놨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어. 우리 때는 일진도 공부를 해야 돼. 왜? 매 맞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낫거든. 그래서 우리 때는 그냥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멋대로 가는 경우들도 많아.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힘들어도 버티고 하시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그만큼 더 괜찮은 환경에서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확률이 커진다는 거. 27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은 이러한 실효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춰야 효력을 발휘한다. 구조를 잡아볼게. 법이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아까 뭐였니? 현실, 실현, 강제성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실효성이 없으면 쓰자.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실현도 안 될 것이고 맞니? 갑자기 무슨 얘기를 섞어놨지? 잘 모르겠어요. 1번 선지는 맞지? 봐봐. 타당성에 대한 정의는 뭐가 있어? 1번 뭘 갖추래? 타당성 저기 나와 있잖아. 뭘 갖추래? 법 정의가 일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적법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용 섞어놓은 게 보이죠? 타당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라고?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은 적법하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맞니? 실효성은 빨간색으로 체크해보면은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 두 개 섞어놓은 게 보이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오답 설계를 하니까 지금 타당성과 실효성 내용을 섞어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2번 선지 법이 타당성만 있고 실효성이 없게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실효성은 뭐가 없는 거라고? 현실성이 없어서 실현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이 갖추려면 뭘 갖춰야 돼? 법정이나 적법함을 갖춰야 된다고. 맞잖아. 근데 타당성과 실효성이 정당한 자격, 다시 한번 얘기해 정당한 자격은 1번, 2번 법정이나 적법이 만들지 실효성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용 계속 섞고 있는 게 뭘까요? 3번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대. 실효성이 있어. 현실성이고 실현성은 있어. 그런데 1번과 2번 법정이나 적법성이 없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어쨌든 봐봐. 자, 실효성이 있어. 실효성이 뭐야?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실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봐. 강제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갖고 있는 게 강제력이야? 뭐가 갖고 있는 게 구속력이야. 그래. 지금 둘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도 섞어놓은 거고 대부분. 4번 선지 볼게요. 법이 실효성만 있고 타당성이 없으면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대. 봐봐. 아까 타당성의 요건이 뭐였니? 법정이었잖아. 이해됐어? 타당성이 없는 상태야. 그러면 당연히 정의도 없는 상태죠. 타당성이 없는 상태야 당연히 정의도 없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따라오신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구조를 잡으시고 내용을 처리하셨으면 타당성에 해당하는 내용과 실효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만 제대로 하셨어도 잘 보이셨을 거라고. 물론 이게 정보량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 일치로도 잘 푸셨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쉬운 거 가지고 구조 잡는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길러지고 여러분은 어느새 실력이 많이 길러져서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5등급일 수도 있고 4등급일 수도 3등급일 수도 있거든. 곧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곧 내신이잖아. 내신 대비 오늘 첫 수업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죠. 그걸 하셔야 돼. 학교 내신 필기를 몇 번? 최소 3번에서 5번 이상. 그리고 내신 대비 문제들 쭉쭉 풀어나가시고 틀린 문제들 대충대충 넘기지 마시고 엄밀하게 오답 정리하시고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28번 문제 볼게요. 음주가 허용된 나라인 A국의 국민. 자, 일단 A국이니까 이 국적에 따른 적용을 하는 거 뭐다? 속인주의다. 근데 속인주의는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주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오겠다? 속지주의가 들어오겠다. 이런 사고 흐름으로 꼭 잡아가셔야 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뭐에 따르면 속인주의 또는 속지주의에 따르면 뭐의 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봐봐. 속인주의에 따르면 누구 법이야? A국이야. 속인주의에 따르면 누구 법이야? A국이야. 맞죠? 일단 틀렸고 반면에 속지주의에 따르면 누구 법이야? B국이니까 B국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2번 또는 4번이지. 됐니? 자 그럼 봐라. 얘는 음주가 허용된 나라잖아. 적법하죠? 그러면 속인주의에 따르면은 처벌받지 않아야지. 적법하니까. 근데 속지주의에 따르면 어떻게 돼? 음주를 했고 처벌받아야죠. 정답은 2번. 아마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러지 않았나? 술 못 먹고 막 그런 거 아니었나? 아랍권에서는 술 못 먹잖아. 몰라 안 가봐서. 그런데 아마 그렇다고 난 들어서 거기서 술을 함부로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질문 되셨죠? 넘어갑시다. 29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모세모 기업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격 담화를 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을 했고 자 이건 아마도 3번 또는 4번 2번 시행일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맞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럼 봐봐. 위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5년이니까 플러스 5년 하면 얼마니? 2015년 1, 2월이죠. 여기까지는 과징금 부과 가능하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게 언제 개정이 됐어요? 신법이 이제 나왔네. 여기는 국법이고. 그럼 봐봐. 이 법은 일단 어디에 적용을 받아야 돼? 국법에 적용을 받아야죠. 맞지? 근데 문제가 생겼지? 신법이 나와버렸지? 이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따라오세요. 자, 봐라. 지금 뭐야? 신법이 시행되면 국법의 효력은 소멸되고 여기 오시니까 뭐가 됐어?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 가능하다 그랬었잖아. 이해됐어? 다시 일단은 국법에 적용을 하되 신법이 시행이 되면 국법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때부터 신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 됐지? 그래서 신법이 새로운 상황에서 뭘 적용했대? 조사 개시로부터 5년이라고 신법을 효력 적용이 가능한 거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 정답만 바로 보면은 봐봐. 국법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가 언제? 5번 선지. 5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부가 1을 지나버렸잖아. 부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됐어? 정답은 5번 되시겠고 나머지 선지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